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송보송 솜털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호불호가 많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부영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다육이에 비해 키우는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처음 다육이를 시작하는 분들이 한 번쯤 키워볼 만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아주 착한 국민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사이즈, 영상에 보이는 사이즈의 아이 같은 경우 대략 높이가 10cm, 옆으로 한 8cm 정도 되는 중품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아이도 대략 한 5천원 정도면 5천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착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부영은 벨벳 느낌이 드는데요. 이 벨벳 느낌을, 이 촉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영을 키워본 바로는 참 매력이 있고 특징이 있는 다육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영은 다른 다육이와 다르게 약간 키우는 좀 팁을 좀 알고 계셔야 좀 건강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영을 어떻게 예쁘게 키우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부영은 다른 다육이와 다르게 꽃대가 생장점에서 납니다. 아마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은 꽃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는 성장기가 봄, 가을인데 부영 같은 경우는 가을에 더 많은 성장을 하고 겨울에 가장 진한 발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영은 지금 보시면 꽃대가 생장점 위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꽃대 잘라주는 시기가 늦어지면 여름에 이 잘라준 부분에서 이 자구가 나올 경우 이 여름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꽃대 나오는 시기가 약간 늦는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월 중순 정도의 꽃대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거의 6월 정도 돼서 이게 꽃대가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대는 어느 부분까지 잘라줘야지 건강하게 자구가 나오는지 다음 부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부영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이보다는 좀 성장기에 있는 부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 지금 꽃대를 오늘 잘라 주었는데요. 원래는 꽃대가 좀 일찍 폈으면 한 5월 중순에서 5월 말 정도에 이 꽃대를 잘라 주었으면 이 지금 생장점 보시면 생장점에 이 꽃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 영상에 지금 보이는 부분도 꽃대인데 이 꽃대가 너무 일찍 잘라주면 그 부분에 꽃대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현재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잘라주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좀 꽃대 부분이 약간 돌출될 때 잘라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생장점 아래, 그러니까 꽃대 아래 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꽃대를 잘라줘야지만 다음에 자구가 이쪽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마 적심을 하는 부분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심도 아래 잎장이 남아 있어야지만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꽃대를 너무 일찍 잘라버리면 꽃대가 자구 번식을 위해서 꽃대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근데 이 부영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장점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 꽃대를 일찍 잘라 주어도 그렇게 꽃대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육이에 비한 일반적인 다육이를 비교를 했을 때 꽃대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꽃대는 꽃봉오리가 좀 생겼을 때 잘라 주시고요. 이 생장점에서 나오는 꽃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잘라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꽃봉오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개화가 되기 전 단계에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꽃대 잘라주는 시기를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런 부형은 어떤 병충해가 자주 오고 물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줘야 되며 분갈이는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형은 이 벨벳 느낌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 깍지벌레가 아주 잘 옵니다. 깍지벌레가 잘 오기 때문에 물을 줄 때 항상 잎 사이사이를 잘 봐야 됩니다. 아마 이 솜털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솜털 다육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랄 때는 잘 자라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이게 하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 다른 다육이 같은 경우는 약간 뿌리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뿌리 정리해주고 그늘에서 약간만 키워주면 이 잎이 어느 정도 이게 복구가 되는데, 이 지금 솜털 다육 이 부형 같은 이런 벨벳 느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 다육이를 키우신 분들은 한 번쯤 키워볼 만한 다육이라고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도 워낙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요. 이 부형 같은 경우는 여름과 겨울에 아주 강합니다. 여름에도 직광에 다른 다육이 같은 경우는 화상을 자주 입는데, 이 부형 같은 경우는 그런 여름에도 잘 견디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또한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른 다육이에 비해 적습니다. 아마 솜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참 특이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형 같은 경우는 단풍이 어떻게 들고 있냐면, 이 영상을 보시면 이 가장자리 라인을 그리면서 붉은 색감으로 전체적으로 붉게 이렇게 단풍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6월인데도 이렇게 기온차가 약간만 있어도 이렇게 단풍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물을 좀 굶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진한 발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꽃대를 잘라 주었던 부형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주어 가지고 약간 물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의 얼굴입니다. 부형은 이 줄기 자체도 이 솜털이 나야 있기 때문에 약을 도포할 때는 줄기 부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깍지벌레가 그 주위로 알을 낳는 경우를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셨다가 부형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형은 대체적으로 분갈이는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국민다육이 자체가 분갈이 시기를 자주 안 해주면 줄기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셨다가 1년에 한 번, 그리고 뿌리는 전체적으로 잔뿌리를 다 정리해 준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 주시고요. 부형은 이 거름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갈이 비율을 상토를 한 50% 정도 넣고 키워도 아주 잘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제 웃자람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6시간 정도 되는 환경에서는 거름 성분을 많이 넣고 키워도 잘 자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조량이 안 되는 곳에서는 굳이 상토를 많이 넣고 빠른 성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상토를 가정에서 일조량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는 약 상토 성분을 30%만 넣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